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란 특검이 특히 이제 조은석 특검이 언론을 상당히 잘 활용하시는 분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조간신문 방송 넘나들면서 공정하게 단독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배분이 잘 되고 예. 있죠. 지금 보니까. 조은석 특검 저희 취재 편의점도 주목을 좀 해주시기를. 취재 편의점 좋아한답니다. 실제로. 진짜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조은석 특검이? 제가 보증합니다. 진짜? 와, 어유, 그럼 다리 좀 놔주세요. 예, 저기 우리 법조 기자님. 자, 경향신문 단독이 있어요.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외환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를 했다는 것이고 외환위치죄, 그다음에 일반 이적죄 네. 등에 대해서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외환 유치 의도와 관련해서는 이 노상원 수첩을 빼놓고 그렇죠. 볼 수가 네. 없고 아시는 것처럼 그나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민생을 살피느라고 무심해서 다행인 것이지 평양에 무인기 뜨고 아파치 헬기가 NLL을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도청이 다 되도록 이랬던 상황을 놓고 볼 때 결단코 묵과할 수 없는 수사 과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네. 계엄 명분을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겉으로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네. 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 국무위원들을 줄타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네. 실제로는 그런 동기 자체는 굉장히 미비한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런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명분이 구성이 되지 않으니까 자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북풍을 일으켜가지고 계엄을 정당화하자 이런 시나리오가 분명히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노상원 수첩에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 예를 예. 들면은 오물풍선이 오면 원점을 타격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평양을 자극하는 방식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네. 제대로 규명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노상원 자체가 검찰 수사 도중에서 기본적으로 김용과 윤석열에 대한 진술을 함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열기 위해서라도 수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윤석열의 새로운 죄목을 추가해서 재구속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 외환 유치의 죄를 기본적으로 첫 타깃으로 삼은 것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노상원의 수첩을 저희가 이제 전체를 다 입수해서 확인을 네. 해보면 8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북한하고 이제 접촉을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중국 측의 용역 회사를 동원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약간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뭐 중국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물론 이게 이 중국 정부가 알면 또 얼마나 황당하고 그러게요. 기가 막히겠습니까마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난사, 예? 헬기 침투. 근데 이게 전부 다 중국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계획인데 도대체 노상원이 뭐 본인 말로는 이건 뭐 자기가 상상해서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원은 누구랑 소통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가? 특히 이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같은 경우 그냥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윤석열이 여기 보면은 삼선으로 개헌해가지고 영구집권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경향신문 단독 곽정근 사령관 인터뷰를 보더라도 그렇죠. 특검이 네. 처음부터 싹 다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구집권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뭐 이 노상원의 수첩에서는 중국 모델, 러시아 모델, 이스라엘 모델도 꿈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어떤 망상의 세계 안에서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조선일보에서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6월 23일에 단독 수첩 놓고 또 말 바꾸는 노상원이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김용현 지시를 적었다라고 말을 했다가 잘못 기억했다라는 식의 맞아요. 진술을 번복하고 예, 있다라고 하는 예. 내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 이 기사 되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노상원 씨가 특검에 가가지고 어떤 진술을 할 가능성이 보이니까 네. 노상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애초에 말을 자주 바꾸고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밑밥을 깔아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노상원이 얼마나 중요한 플레이어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 노상원 전 듭니다.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도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네. 본인이 적은 여러 가지 글 중에서는 YP 프로젝트라는 그러니까.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윤석열을 프레지던트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고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네. 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도 그런 시나리오들을 직접 수첩에 적어가면서 그리고 사령관들을 만나가면서 준비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2월 3일 계엄이 있기 전날에 김용현이 경호처에 주문을 해서 비화폰을 내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네. 굉장히 명약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특검에서 제대로 돼야만이 김용현과 윤석열의 공동 범죄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 네. 이런 키맨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오늘 이제 경향신문을 통해서도 다시 리마인드가 된 게 뭐가 있냐면 계엄 열흘 전에 정보사가 몽골로 가가지고 대북 공작 하려다가 잡혔죠. 몽골 정부 당국에게 붙잡혀서 도로 빠꾸 당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진짜 네, 다행인데 네. 몽골이 기민하게 대처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실제로 어떤 공작을 하려고 했었던가. 네. 근데 정보사가 뭐야 이게 좀 허술하죠. 허술합니다. 네. 이게 윤석열 계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요. 본인들끼리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진지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능해서 실패했던 그러니까.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그 내용과 속사를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끔찍한 예,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이 겨우 막아내고 그 예. 눈 밝은 사람들이 막아낸 것이 그렇습니다. 이거지 이거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 예. 생각 다시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끔 가다가 운전하면서 드는 생각이 도처에 의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도처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냥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온 힘을 진짜 다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것이지 이 허술한 사람들이 했다가 나라를 진짜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네. 캄보디아 킬링필드처럼 서울이 광주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계획을 예. 세웠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막 다 영연백에 담겨서 다 어떻게 될 뻔한 분들 아니에요? 저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유, 왜 이러세요? 100% 됩니다. 단전 단수 회사 아닙니까? 회사? 아니, 우리는 단전 단수는 없어요. 경향신문이 예. 단전 단수지. 예, 특정 리스트에 회사. 올라갔던. 예, 4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하여튼 진짜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겪어온 건데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반드시 잘 남겨야 되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 말씀대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명약관화하게 해야 된다라는. 아니 그리고 정보사에 아까 실책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 군 검찰에서 추가 기소한 사람이 방첩사령관이 여인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정보사령관이 문상호도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을 왜 했냐? 이 예. 사람의 제목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합동수사본부 수사 2단 예. 부정선거를 수사하기로 했던 그 수사팀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을 누구한테 넘겼냐? 노상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예. 과연 전직 사령관인 노상원에게 현직 사령관이 이런 위험한 정보들을 왜 넘겼는가? 전직이 높아, 현직이 높아. 이거 말도 안 그러니까요.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법무보살 이 정부에서는 그런 게 너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선인 대놓고 김건희 그러니까. 씨가 사실 국정을 예. 운영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현직 개념은 전혀 없고 공사가 예. 기본적으로 파괴되어 있던 시스템이 없는 정부였죠. 그러니까 진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고 그 앞서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오면서 사실상 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제도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보고 그 이상의 후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의 등장과 함께 이게 여지없이 다 무너진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처에 있는 소위 이 좀 한심한 뭐라 그래야 돼 기득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국민의힘도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김건희의 학력이 허위라는 거 다 알지만 야 말하지 마. 김건희가 권력자니까 윤석열이 술 먹고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아무 때나 화내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쉬쉬하고 그리고 그거 비판하면 비판하지 마. 당신 그러다 고발당해. 그러다 감옥 가. 큰일 나. 김건희는 절대로 건들지 마. 제가 정권 초기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비판해야 되고 비판해도 되고 대통령 욕해도 되는데 김건희는 욕하지 마라. 저도 그런 류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 김은지 기자님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 보수 있는 분들이 패널들이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위안답시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김건희는 건드리면 큰일 난다. 예? 그래 그 결과 이 나라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심한 결탁을 해온 결과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섰던 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따박따박 그때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다. 저는 이거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